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그림과 같이 시청각 자료를 항상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 강천님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참 매력적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일단 강천님이 이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몰입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좀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 또 싶어요. 예, 이번 이야기의 키워드는 이상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오,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아르바이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예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야기는 저도 건너드는 이야기라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00년대 후반기 아니면 2010년도 초인 것 같아요.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분이 지금은 30대 후반이라고 하시던데, 네. 당시 이야기를 겪었을 때가 20대 후반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 아마 그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일을 겪으신 분은 제가 가명으로 은성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돌비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네. 예, 이 은성 씨란 분은요, 가장 큰 특징이 기가 엄청 세대요. 네. 자존심도 강하고 겁도 별로 없는 분이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은성 씨를 딱 보면 와, 한가닥 하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 때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고 수습 기간을 좀 거치고 있었는데 그쪽 상사랑 트러블이 좀 있었대요. 이걸 좀 참고 가려고 했는데 갑질도 더 하고 갈등도 심해지다 보니까 은성 씨 성격에 도저히 못 붙어가지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막상 홀가분하게 나와서 마음은 좀 편하긴 한데 이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알바를 좀 병행하면서 생활금을 벌었대요. 센 걸 주로 했답니다. 상하차라든지 공사판이라든지 몸을 좀 많이 쓰고 일당이 센 알바들. 자기는 좀 젊으니까 몸 쓰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빡센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크게 되어보니까 이래서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몸 쓰는 게 덜한 일거리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한날은 자기랑 가까운 친구랑 전화를 좀 주고받다가 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 혹시 소희라는 애 아직 기억하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가명입니다, 물론. 소희? 은성 씨가 좀 생각해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와요. 이 은성 씨가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걔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성 씨 친구가 얼마 전에 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나한테 일은 하지 않았더라. 시간당 3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무슨 시급이 3만 원이냐고. 뭔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도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일단 거절했는데 너가 직장도 퇴사하고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본 거다. 소희 번호를 줄 테니까 관심 있으면 전화를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바로 친구랑 얘기가 끝나고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소희라는 그 여성분이 받았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나 은성이다, 오랜만이다,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고 근황도 좀 물어본 다음에 알바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들었다, 일할 사람 찾고 있다면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희라는 여자애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친구 알바래요. 친구 알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집에 가서 거기 계시는 분이랑 친구처럼 놀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를 돈으로 사는 거죠. 대학생 때 은성 씨가 알바로 가해를 뛰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대요. 직접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1대1로 하는 건 맞는데 뭘 가르쳐준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재밌게 놀아주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은성 씨도 좀 신기했대요. 오, 그런 게 있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생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이 소희가 전화로 얘기하는 좀 그렇고 나를 잡아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보니까 이 소희라는 여자가 이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 동네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쉽게 가까운 인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 되고 카페로 이동하는데 그 카페에 테라스가 있었다는데요. 그 테라스 쪽에서 혹시 은성이 맞아? 그렇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딱 바라보니까 딱 봐도 모녀로 보이는 두 여자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은 그때 당시에 은성 씨가 보았던 그 모녀의 인상착의를 제가 전에 듣고 최대한 구현해 본 그림입니다. 제가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 은성 씨한테 듣지 못했어요. 저도 이게 건너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 그렸는데 일단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준 지인분한테 들었던 거는 엄마 쪽이 좀 밝은색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고 소희라는 그 여자도 차림새가 깔끔했다고 합니다. 예. 포니테일을 했다고 하는데 앞머리카락을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뒤로 넘겨서 묶은 머리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 쪽도 전체적으로 차림새가 좀 깔끔했대요. 이마가 좀 훤히 드러나고 주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딱 봐도 60대 정도. 나머지는 대충 제가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하고 맞춰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석을 하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자기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희 어머니란 분이 은성 씨를 보자마자 야, 기가 센데? 네, 센데 그러면서 자네 주위에서 악발이 있다는 말 좀 듣지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약간 일이랑 좀 무관한 말을 먼저 했대요. 그러면서 생일이 어떻게 되냐, 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무슨 뭐 호구조사 비슷한 걸 했답니다. 네. 일단 답하긴 했는데 좀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나서야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래요. 자기가 고용주랍니다. 얘기했던 대로 시급은 3만 원 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그냥 자네가 보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끝내도 되는데 최소한 2시간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딴짓하면 안 되고 성심성의껏 그 친구가 놀아줘야 한다.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마라.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간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 친구를 뭐 제지하고 뭐 혼내는 건 내가 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제약이나 요구 조건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은성 씨도 아니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놀아줘야 되는 친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희 어머니가 여자다. 나이는 자네보다 좀 어리다. 그런데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정신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덜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지 왜 집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로 심한 정신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자택에 머물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치료한다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우울증이 심한 상태래요. 예.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성 씨가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왜 따로 사람을 구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 선생님들은 말 그대로 봉사자, 도와주거나 치료하시는 분들이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했대요. 아니 이 소희 어머니는 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돈까지 내주고 그 정신병 앓고 있다는 친구를 챙겨주는 건가. 그래서 은성 씨가 아주머니는 그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기를 치료사라고 소개했답니다. 의사 같은 게 아니고 그쪽 여자의 부모님과 연이 깊어서 그 친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은성 씨가 고민을 좀 깊게 했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좀 그렇거든요. 그치만 또 시급이 워낙에 세서 안 하기도 좀 아쉽고
솔직히 은성 씨 입장에선 놀아주면서 돈 버는 거니까 구미가 땡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알바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 딴짓하면 안 되고 정말 성심성의껏 놀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 집 주소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놀아줘야 한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놀아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처음에는 마술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갔대요. 은성 씨가 그 여자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간단한 마술 같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일하는 날이 되고 그 집으로 가보게 됩니다. 아파트였대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환자분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반겨줬답니다. 네. 근데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고용주, 저희 어머니 있죠. 그분도 같이 있었다고요. 예. 은성 씨는 그분이 같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사전에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워요. 아니, 뭔가 이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다고 하니까 자리가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실로 안내받고 그 환자 어머니가 방 안에 있는 애를 불렀대요. 그런데 애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예상외로 많이 평범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 나이 때 여자애였어요. 20대. 여자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나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대는 말했다시피 20대 초, 10대 후반? 네, 그렇게 보였고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정말 얘가 평범한데요. 유일하게 딱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버릇인 것 같아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서로 탁탁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네 손가락끼리 서로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불안정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표정은 겁에 질렸다거나 무서워한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었다고요. 네. 아무튼 이 나은이가 은성 씨 마주보고 가만히 앉았대요. 그래서 이제 은성 씨는 자기소개를 좀 했고 나은이에게도 여러 가지 뭐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그럼이 자기만 보고 있었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모님 쪽을 돌아봤는데 소희 엄마랑 나은이 엄마 있죠. 예. 그 두 분 다 그냥 식탁 쪽에 앉아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 관찰하듯이. 여기서 떠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예. 분명 놀아주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진짜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마술을 진짜 할 거 없을 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보여줬대요. 동전 마술을 보여줬답니다. 동전 찾는 그런 마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애가 반응을 했대요. 뭐 이 동전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러고 양 주먹을 가져다 대면 이제 나은이가 한 손에다가 탁 터치를 하면서 찾는 거죠. 근데 이 마술이 아이고 그래 맞췄네 하면서 막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기 있다고? 응 아니야 그러면서 막 숨겨야 되잖아요. 그게 마술이잖아요. 당연히 은성 씨도 그랬죠. 응 여기 없거든. 그러면서 막 동전을 이리저리 숨겼대요. 근데 애가 갑자기 이 CX 이 C땡 왜 거짓말을 해?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은성 씨 손을 갑자기 꼬집으면서 뜯어내려는 거예요. 그때 은성 씨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래 왜 그래? 애를 이제 말렸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땡땡땡아 너 죽고 싶어? 왜 내 앞에서 거짓말해? 눈을 막 15만 해서 막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살벌하게 자기를 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장난 아니었대요 진짜.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부모님 쪽을 좀 돌아보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시선을 보냈는데도 그 여자가 일절 끼어들지 않아요. 그냥 그걸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애가 그러는데도 은성 씨가 일단 알았어 나와라 미안해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러면서 맛을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나은이가 자기 엄마 쪽을 보더니 야 이 땡땡땡아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굴어? 너 진짜 죽고 싶어?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를 보고요. 그때 은성 씨 머릿속에서 딱 뭔가 스쳐 지나갔대요. 이거 정신병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은이가 계속 앞에 있는 은성 씨 신경도 안 쓰고 엄마를 보면서 살벌하게 욕을 하니까 일단 은성 씨가 나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좀 봐. 나랑 놀자. 이러면서 최대한 자기 쪽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은이가 은성 씨한테 여기는 너 같은 놈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 지금 당장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은성 씨도 사람인지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가 막 면전에다가 쌍욕을 퍼보니까 밑에부터 막 화가 올라왔대요. 근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희 엄마가 화를 절대 내지 말라고 경고했었잖아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최대한 참고 나는 너랑 놀려고 왔다. 근데 너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을 터놓고 그냥 재밌게 놀자. 그렇게 최대한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은이가 막 가짠듯이 웃었대요. 그리고 다 한다면서 나랑 놀긴 뭘 놀아. 너도 어차피 돈 받고 온 놈이잖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기가 세서 맞받아 쳐버렸어요. 맞아. 나 돈 받았어. 근데 그 돈 너랑 놀아주는 비용이야. 난 내일 할 거야. 너랑 같이 놀 거야.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말고 얘기만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대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잠시 가만히 있더래요. 예. 숨 막히는 현장입니다, 진짜. 좀 조용해지니까 억지로 뭐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뭐 농담도 그치. 해주면서 분위기 좀 살리려고 그랬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톱만 탁탁탁탁 거리면서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겨우 2시간 치웠어요. 그 다음에 잠시 숨 좀 돌리고 은성씨가 두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했답니다. 이거 자택에서 치료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저한테 말 못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희 엄마가 숨기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다 말해줬대요. 나은이가 빙이 됐답니다. 빙의 치료 중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치료사가 아니라 무당이랍니다. 뒤통수 한 대 진짜 세게 맞은 것 같았대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막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럼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알바를 구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양기로 눌러야 된대요. 강한 기를 갖고 있는 남자랑 한 공간에 자주 있어야지 그 귀신의 힘이 약해진답니다. 그럼 남자 무속인 불러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사정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리고 자네 말고 다른 남자들 다 불러봤다. 뭐 심부름 센터에서도 불러보고 운동선수도 불러보고 족보까지 불러봤대요. 근데 3일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더 말고 딱 일주일만 집에 꾸준히 와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 여기 와서 나은이랑 몇 시간만 놀아주면 200 정도로 주겠대요. 일주일에 200.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쉽고 빨리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안 믿었대요. 그런 거는 돈 버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해보기로 했대요. 근데 오늘은 좀 삔또가 상했답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데려온 게 빡쳐가지고 내일 좀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오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 돼서 다시 갔는데 자기 딴에는 농담도 좀 준비해보고 같이 둘이서 놀만한 것도 나름 구해보고 그렇게 좀 챙겨갔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제처럼 똑같이 그 무당이랑 나은이 엄마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나은이를 부르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일단 반응이 없었대요. 별의별 얘기도 다 해주고 뭐 억지로 재밌는 분위기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답니다. 근데 한참 자기 혼자서 떠들고 있다가 나은이가 재밌냐? 이랬답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대요.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억지로 노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좀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걔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얼마나 돈이 좋으면 지보다 어린 여자 앞에서 이런 쇼를 하겠냐. 너 같은 땡땡들은 그냥 살 가치가 없어. 너는 평생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남들이 먹다 남은 오물이나 주워 먹고 죽을 팔자야. 이런 식으로 완전 인격 모독을 넘어서 정말 주먹마렵게 욕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은성씨가 꼭지가 돌았대요. 그래서 막 와 이거 완전 미친 아냐? 너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도 막 모르게 흥분을 했대요. 근데 나은이는 그걸 보고 또 왜 뭐 팩트 폭행하니까 빡쳤냐? 네 인생이 그래. 내 눈엔 보여. 그러면서 막 성질을 더 굳었다고 해요. 나은이도 말하면서 좀 흥분했는지 그 손톱 탁탁탁탁 거리는 그 버릇 있죠. 그걸 막 만보기 만그름 찍을 정도로 막 엄청 빠르게 탁탁탁 하면서 부딪혀도 했답니다. 진짜 덜덜덜덜 떠는 식으로. 진짜 은성씨도 열이 뻗쳐가지고 욕설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무당이 은성씨 화내지 마! 그러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제 도발에 대꾸하지 마. 그냥 당신은 얘랑 놀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욕을 들었는데 어떻게 참고 놀아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일은 일이니까
겨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네. 얘랑 다시 대화를 했대요. 사과도 하고. 근데 애가 사과를 또 받아주기는 커녕 내가 너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내가 농담 같아? 그러더니 이분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정말 놀란 게 그 나은이란 여자애가 은성씨 아버지 돌아가신 걸 맞췄대요. 예. 순화해서 좀 말할게요. 너희 부친 돌아가셨지 이랬답니다. 정말 머리가 핑 돌았대요. 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겨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다 무너졌대. 그 뒤에 나은이가 하는 말이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그런 금기의 언어를 그냥 면전에다가 박아버렸답니다. 와. 여기서 지지를 쳤어요. 못하겠답니다.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대요. 화가 난 것도 있었는데 좀 무서웠대요. 이분이 뭐 컨저링 같은 공포영화도 진짜 별 반응 없이 보실 정도로 겁이 없는 분이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좀 무서웠답니다. 은성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일 처음에 여기 무당, 소위 어머니죠. 이분이 가족관계 물어봤을 때도 부모님들 두 분 다 계신다 그렇게 말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얘가 알고 있는 겁니다. 멘탈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은성씨가 짐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와서 그걸 또 말렸대요. 네. 50 더 줄게. 2시간만 더 뻐기고 가. 미칩니다 진짜. 와. 돈이 진짜 계속 발목을 잡았대요. 얼마를 막 더 준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또 앉았답니다. 네. 은성씨가 다시 오니까 그 나은이가 또 온갖 모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은성씨가 겨우 맨정신을 부여잡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거 하고 놀자.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은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저 사람 무당 같아? 저 사람 무당 아니야? 사기꾼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도 공범되기 싫으면 나가라. 저 사람 가짜 무당이라고 합니다. 모시는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뒤에서 그 무당이 은성씨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하고 은성씨 할까 하면 돼. 그러더란 거예요. 처음으로 그 무당이 끼어들었대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은성씨가 화날 때만 뭐라고 했던 그 무당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은이도 저 봐라. 지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뭐라 하잖아. 이러더래요. 그런 얘기가 막 오가니까 은성씨도 막 흔들려요. 나은이가 계속 무당을 디스하니까 그 무당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시간 좀 뻑이라 해놓고서는 갑자기 또 가래요. 일단 고용주가 가라고 하니까 집으로 갔대요. 네. 자기도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무섭고 싫었대요. 네. 근데 그날 은성씨가 집에 돌아와서도 나은이가 했던 그 나쁜 말이 머릿속에서 안 잊혀져요. 원래 가슴에 비수가 될 만한 욕은 쉽게 안 잊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은성씨 신경도 이제 전부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인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가위가 아니었대요. 은성씨가 잠을 잘 때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침대가 방문 가까이에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방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대인지는 모르겠다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대요. 근데 몸이 굳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라서 이게 가위에 눌린 건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와씨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이 거실 쪽에서 딱딱딱 소리가 들렸대요. 방문이 열려있으니까 자세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처음에는 이제 창문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대요.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이제 완전 방문 앞에까지 와서 선명하게 울렸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못 돌리잖아요. 별 수 없이 눈동자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렸는데 저렇게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사람 손 같지 않은 게 손톱을 서로 부딪히고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예. 자기를 노려보는 눈이 보였대요. 이때 생전 처음으로 은성씨가 귀신을 봤대요.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대요. 왜냐면 그게
딱딱거리는 그 손을 긴 팔로 쭉 뻗어가지고 예. 바로 자기 귓가 옆에서 딱딱딱거렸답니다. 이 손톱을 부딪히는 그 소리가 생생히 들린대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서 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눈이 감기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손톱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딱거리다가 은성 씨가 눈을 돌리자마자 템포가 막 미친 듯이 빨라졌대요. 막 딱딱딱딱딱 그러면서 그때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침대 시트까지 완전히 물바다였대요. 본능적으로 은성 씨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대요. 이 일에 내가 계속 손을 대면 진짜 갈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바로 그 서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무당이랑 통화를 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내가 이런 일을 어젯밤에 겪었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당이 걱정 마라. 너는 기가 세서 절대 귀신이 널 해칠 수가 없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는 일주일인데 네가 도중에 중단하면 돈도 제대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랑 그 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싸웠다는데 이거 자기가 여기서 그만두면 이 무당이 절대로 제대로 안 줄 거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합의를 좀 했대요. 이틀만 더 하기로. 그럼 약속된 금액의 절반을 주겠대요. 진짜 은성 씨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정말 그렇게 뭐 같은 고생을 하면서 돈도 못 벌어 갈 수는 없어가지고 눈 딱 감고 이틀만 더 하기로 했답니다. 최대한 합의한 거래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을 들어갈 때 분위기가 이전이랑 뭔가 좀 달랐대요.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느낌이랍니다. 대충 엄청 큰 칼이 목에 겨눠진 느낌이라고 해요. 오. 진짜 몸 안에서 들어가지 마 그렇게 경고음을 막 내보내는데 합의를 봤잖아요. 별 수 없이 거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은이가 먼저 나와 있었대요. 항상 방에 있던 애가 말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서 자기를 노려보는데 이제는 뭐 놀아준다 그런 것도 안 해요. 그 애 모습을 보자마자 어제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답니다. 그냥 시간만 뻐기고 바로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걔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또 왔네? 그러면서 일단 거기에는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나은이가 너 저 무당 말 믿다가 진짜 죽어. 저 무당이 치료한다 치고 너 데려왔잖아. 네가 진짜 멍청해서 불쌍할 지경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면전 앞에서 온갖 모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은이가 하는 말에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은이가 막 온갖 욕을 다 한 뒤에 은성 씨한테 이런 말 했대요. 너 내가 경고했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잘 생각해. 저 무당 말 믿고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 도망칠래? 그때 멍해있던 정신이 팍 들었답니다. 뒤에 있는 무당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끼어들었대요. 은성씨 그냥 무시하고 은성씨 할 거 하면 돼. 걔랑 이야기 나눠. 그랬다는데 막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런할 각이다. 톡 깨야 된다. 그런 경고벨이 막 울렸대요. 그래서 은성씨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짐을 막 챙기려고 하는데 그때 무당이 손을 탁 잡더래요. 이대로 가면 너도 씌인다.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당이 어차피 늦었다면서 겁박을 줘요. 은성씨는 아니 그딴 거 상관없다. 오늘까지 한 거 그냥 계좌로 보내달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계속 붙잡으면서 너 상식적으로 귀신 말이 더 믿음이 가냐 아니면 산 사람이 내 말이 더 믿음이 가냐. 이대로 가면 진짜 끝까지 시달린대요. 이번 일이 끝나면 어차피 너도 다 털어내야 해. 이대로 가면 너 객사해. 막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어지럽습니다. 갈팡질팡 했다는데 근데 그때 이 무당이 저 귀신 혼을 좀 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성씨 보고 애 못 움직이게 붙잡아달라는 거예요. 막 애를 잡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 하면서 당황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나뭇가지들 여러 개 묶어놓은 걸 들고 와서 애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잡고 있으라고.
다짜고짜 애를 패려고 하니까 은성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뭐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무당을 말렸대요. 네네. 근데 무당이 저것이 계속 너를 놀리려고 든다. 지금 일단 매를 들어서 혼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범죄죠. 여기서 은성 씨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애를 같이 붙잡으면 범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빙의 치료긴 한데 애를 막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때리는 건 누가 봐도 폭행이니까 은성 씨도 아니 나 못한다 그러면서 막 거부를 하는데 무당은 계속 붙잡으면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서로 때리느니 많이 막 격렬하게 말싸움을 했대요. 그때 은성 씨가 참고 있었던 게 한 번에 다 폭발해가지고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뒤에서 무당이 어디가? 일로 안 와? 그러면서 막 목청단아하게 소리를 막 질러댔대요. 근데 은성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아파트를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무당이 돌아오라는 전화를 계속 했대요. 근데 은성 씨가 차단해버리고 소희라는 그 여자애랑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은성 씨 일이 안 풀리기 시작했대요. 막 일도 안 잡히고 아픈 경우도 많고 그게 한 몇 달 동안 갔답니다. 네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 무당이 말했던 대로 뭔가 시기라도 했나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은성 씨가 직접 무당집을 찾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산에 있는 한 무당집이었대요. 인자하게 생기신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한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아픈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먼저 생일이랑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대요. 그런 형식상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자네 혹시 귀신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딱 은성 씨가 느낌이 왔는지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네 팔자에 없어야 될 그런 게 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은성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은성 씨 얘기를 조용히 다 듣고 입을 여시는데 이거는 이 어르신의 주장이시지 이게 전부 다 맞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네는 부드럽고 큰 고기랑 질기고 탄 작은 고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뭘 먹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은성 씨가 뭐 당연히 부드러운 고기를 먹겠죠. 그렇게 답하니까 맞아. 보통 모녀한테 쓰이면 애한테 안 쓰인대요. 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가 약해져서 그쪽으로 많이 쓰인대요. 근데 이 나은이란 친구한테 쓰인 거는 예전에 얘가 뭔가 이상한 걸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짓 같은 걸 손대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양을 남자라 생각하고 여자를 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그분이 정확히 말하면 뭐 양은 태양, 따뜻함, 그리고 뭔가 솟구친다 이런 느낌이고 음은 달, 차갑고 습기가 있고 뭔가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래요. 네. 근데 이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소희 엄마, 그 무당이 양으로 음을 막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나은이에게 붙은 귀신은 양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자석이래요. N극이랑 S극이 아니라 S극끼리 막 붙이려고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이미 나은이는 막 몇천 킬로그램이 넘는 무게인데 네. 너같이 작은 자석으로 끌어올 수 있겠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원인을 없애야지 뭐 맨날 첫날 자석만 붙잡고 따라와라 이러고 있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무당 아니래요. 사기꾼 맞대. 그냥 잡지식만 좀 가지고 있고 무당인 척 연기하는 사기꾼이랍니다. 일반인을 고용해서 그런 위험한 빙의 치료에 가담시키는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니랍니다. 물론 방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어르신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그 어르신이 도중에 그만두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못 버텨서 도망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하니 잘했대요. 끝까지 했으면 너 일주일 안에 죽었다고. 지금 네가 일 잘 안 풀리고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랍니다. 네. 귀신이 직접 네 앞에까지 나타났을 정도면 엄청 심한 단계래요. 머지않아 죽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은성 씨가 아니 전 주위에서 기세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래도 귀신에게 당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 사람이 아무리 기가 세도 진짜 제대로 돈 귀신에게 당하면 그건 진짜 최민수 씨가 와도 안 된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 상대로 테마 그런 걸 하냐고. 무당들도 사람인데 어르신 말대로라면 아무리 센 사람도 귀신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 사람, 우리들은 기가 센 게 아니야. 우리들은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 모시는 본신들이 강하신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는 무슨 뭐 테마, 와. 빙의 그런 현장에 절대로 기입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다가 수상 알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로 지금 40분 정도가 지난 건데 이야기 하시는 게 진짜 한 10분, 20분, 15분? 그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와.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 정도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림까지 진짜 이거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분. 진짜 그림 퀄리티 봐봐.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진짜 강천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예, 예, 사랑합니다. 기종님들도 사랑합니다. 기종님들 사랑하고, 우리 강천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이 너무 퀄리티 있게도 그려주시고 이야기도 너무 몰입감 있게 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강천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몰입도 되게 잘 되고 진짜로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잖아요. 그림까지 있어버리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강천님 하니까 또 옛날에 아쿵이님도 생각이 나네. 매번 또 참여 때마다 그림까지 그려주셨던 분인데, 아쿵이님도. 아무튼 오늘 강천님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